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두 분 아시죠? 두 분 모셨습니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블랙요원 홍장원 씨. 네. 오늘 약간 블랙요원 같아요. 저 건수가 참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주시는 출연료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잘한다. 네. 근데 말입니다. 블랙요원은 검은 옷을 입진 않아요. 네. 아 그냥 농담. 그냥 애드립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오윤혜 씨가 하니까 진짜 그렇게 믿을 것 같은 거지. 아 좋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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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알고 계셔야죠. 계속 웃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 저는요. 네, 뭐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거 알고 있죠. 그 행정적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요. MBC 사장님 한번 모셔주시면 안 돼요? 그 사장님도 맘대로 못하고요. 네. 아 그래요? 이거는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 아, 그 공중파가 진짜 너무 짜요. 유튜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이제 네. 유튜브가 많이 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요? 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상파보다 더 주려고 하죠. 네. 그래야 메리트가 있으니까. 지상파는 지상파 진짜?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지상파랑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더 주는 거지. 아. 똑똑해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시장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음. 많이 가격을 주면 그만큼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시고 불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어제도 안 나왔더니 금방 서운해가지고 지금 어제 왜 안 나왔냐고. 안 나온 게 아니. 아니라 못 나온 거죠.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선택으로 인해서 저렇게 말하는 그런 게 네. 있는데. 시사의 네. 시사의 여왕이 되세요. 아, 진짜요? 시사의 여왕이요? 지금도 시사에 그냥 시민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여왕이요? 시사 괜찮아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더 편안해질 거기 그럼 때문에. 더 편안한 좋은 네. 뉴스만 하면 너무 좋죠. 화 안 내고. 근데 좋은 뉴스만 하면 네. 많이들 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호황기잖아요. 근데 저는 오윤혜 씨가 시대가 맞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호시절이었으면 네. 오윤혜 씨가 나와서 그렇게 일갈할 수 있는 일이 잘 그럼요. 없죠. 아 맞아요. 제가 가수하던 시절에는 제가 네. 멘트만 하면은 다 네. PD님과 대표님이 얼굴이 하얘지시면서 입을 계속 막고 네. 막 이래가지고 그 제가 오윤혜 씨의 시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 시대요. 그 윤석열이 만들었죠.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과 오윤혜는 적대적 공생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기다가 한번 메시지 한번 날려주세요. 누구요? 거기 깜방에 계시는 분이요? 한 말씀 하세요. 네, 사면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아유, 사면은 없어요. 물론입니다. 아, 용서도 없습니다. 예. 꼭 처벌받고 대가 잘 치르시기를. 예. 뭐. 그래서 좋은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뭐 사실 뭐 잘. 좋은 얘기도 없습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습니다. 임과 응보 맞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제발 뭐 본인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저 하이킥도 뭐 그분한테 좀 신세를 진 게 있어서요. 그쵸. 그 15.6이라는 수치를 아, 시대가 만들어준- 만든 수치죠, 사실 그거는. 맞아. 이 시대에 라디오를 시대에 듣는다는 맘 거. 맞는 건 아니고요. 시대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럼 뭐가 또 맞아요? 혼수표랑 아니, 시대가 아, 뭐가 또 뭐가 아니, 맞아요? 오윤혜가 만들었죠. 아, 뭔 소리예요? 근데 진짜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요즘에 라디오를 아예 안 듣는데. 예. 네. 진짜 우리 아니 사실 청취자분들이 이게 참 대단해요. 이게 삶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서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것인데 네. 유튜브가 등장했을 때 사실 이런 라디오라는 매체는 힘을 잃을 것으로 예. 많은 맞아요.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유튜브와 이 라디오가 결합하면서 그렇죠. 또 더 달라졌죠.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네.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시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시대에 잘 그래서 맞춰가야죠. 시대에 맞춰가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길을 가다가 네.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좀 심심한 거고 이런 네. 거죠. 그래도 시대를 좀 읽어야죠. 네. 윤석열처럼 시대를 아예 읽는 눈이 없다 보니까 나라는 후퇴하고 본인은 깜빵 같잖아요. 그분은 시대를 읽는 눈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뭐 그 시대를 읽었겠습니까? 시대를 읽는 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네.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능력도 그거는 그냥 없고. 막 한 거예요. 막.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욕망만 따라간 거죠. 그렇게 아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많은 네. 분들이 네. 오윤혜를 많이 외쳐주고 계시네요. 아니, 이유는 요즘- 전혀 모르겠는데. 가장 핫해. 너무 핫해 지금. 진짜 뜨거워. 저렇게 자기 글에 심취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진짜. 아,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댓글에 오윤혜가 항상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아, 그래요? 이거 다 그러죠. 홍장원, 그렇죠. 예. 권순표 이게 다 크게 보이지 않아요? 네. 저는 그 진행하면서 댓글 안 보기 때문에. 아, 네. 좀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댓글을 보면 휘둘리나요?
뭐 휘둘리진 그런 거보다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 그 반응을 직접적으로 막 보면서 하면 네. 이 현장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원래 안 그렇구나. 봅니다. 그런 예. 측면도 좀 있죠. 예. 저는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오윤희 씨 그런 것 같아요. 제 욕도 저는 자세히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욕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쁜데 또 바로 다음 분이 네.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또 이렇게 반격을 야, 해주고 그거를 보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굉장한 능력인데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살아남는 자들만 가능한 그거 아니에요? 이 강한 네. 시장에서.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건 유튜브 시대 처음이니까 맞아. 네.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하다 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봐가면서 분위기 타면서 약간 눈치껏 수위를 맞아. 좀 낮추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분들이 본인들과 소통하고 있구나 하면서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댓글들을 열심히 봅니다. 집에 가서. 집에 가서요? 네. 좀 인상남는 댓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다 인상적이죠. 하나만요. 다 인상적입니다. 예. 그 권순표 앵커님의 진행에 네. 대해서 단점과 장점을 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예. 아니에요. 아.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도 눈여겨 보십니까? 단점으로 거론되는 건 별로 못 거론 보는- 안 돼요. 못 보는 눈빛인데 단점이 오늘 있었던가? 그 댓글에. 단점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던데요. 여러분 단점 좀 써주세요. 오늘 제가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점으로 거론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막 궁금해서. 섹시하다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진실을 알려주세요. 네. 좀 소개 좀 지금 막 해주세요. 자꾸 라면 기계 사당하는 말도 많이 하시고 네. 섹시하다, 우유빛깔이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도 좀 우리 권국자님한테 좀 바라는 거 좀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왜 유도를 하세요? 궁금하니까 모자는 멋있는 거 쓰셔가지고. 필요하니까. 네, 오늘 모자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 돈 내산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네. 아니라 네. 뭐 장점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저는 처음에 이제 진행하신다고 네. 진행 맡으셨다고 했을 때 완성형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미 오랜 시간 기자 생활도 하셨고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불안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보죠 어디. 이미 다 완성돼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아. 그냥 완성형으로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네. 점점 더 발전하시는 모습이 또 그 와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매력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또 너무 거기 빠져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건 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건 엠컴님과 처음 방송했던 날이 오늘 떠오릅니다. 뭐 제품평입니까? 왜? 떠오르네 갑자기. 품평도 좀 해야죠, 간간히. 그날이 너무 떠올랐고 첫날 방송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걱정이 이만큼이나 내가 이분과 네. 저는 이제 완전 날것에 완전 그 뭐죠 길들여져 있잖아요. 네. 대본대로도 안 네. 하고. 저도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대본대로. 예. 근데 이제 권 앵커님께서는 약간 저 같은 캐릭터가 처음에 되게 낯설으셨던지 대본에 무서웠습니다,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 막 하시니까 동공이 흔들리면서 약간 되게 당황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윤혜 씨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네. 예. 네, 아니. 네,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국장님이 좀 플렉서블하다고 표현하셨죠. 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신 거죠. 그거를 네. 사실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맞아, 오랜 맞아. 시간 레거시 미디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거 잘 못 받아들이시는데 요즘 보면 그걸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맞아요. 편하게 하시는 그거 걸. 못 받아들이면 시대에 도태되는 겁니다. 오윤혜 씨한테 제가 어떤 네. 무서워했습니다. 무섭다니요. 근데 진짜 확실히 달라지시더라고요. 딱 적응하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자기가 오랜 시간 유지해오던 스탠스를 바꾼다는 네.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사준다는 얘기는 끝내 안 나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네. 그 다른 팀 있잖아요. 네. 거기도 자꾸 뭐 라면 기계요? 지금 라면 기계가 계속 올라가요. 그 사람 그 라면 기계 때문에 요새 시달려가지고 꿈에 라면 라면. 막 그거 사달라고 해요? 라면 기계를? 여기다 하나 놔달라고? 오은혜 씨 요즘 핫한데 하나 좀 기증하십시오. 뭘요? 라면 기계. 어디다가요? 여기. MBC가 지금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나한테 기증하라는 거예요. MBC 유튜브 수익 다 공개됐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말해요? 아니요. 말하냐고요. 이 MBC에 이 중요한 시기에 네. MBC에 나의 흔적을 하나 남겨놓는다 생각하고 아니, 부적처럼. 흔적 다 있는 것도 다 지우고 나갈 겁니다. 네. 제가 네. 라면 기계는 그분들이 자꾸 조르시는데 제가 어제 선언을 했어요. 건강에 안 좋다고. 그 정제 탄수화물 건강에 안 좋다고. 아니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돕고 싶어요. 이미 안 좋아요. 그들 지금 이미 안 좋아요. 건강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돼서 그렇죠. 아유. 네? 얼마나 거업 같은 분들은 안 더 안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라도 좀 덜 드셔야지. 네. 아. 보니까 우리 권 걱정. 국장님께서 네. 방송적으로는 품이 넓으신데 네. 지가 품이 작으세요. 더 확실합니다. 아, 두 분은 내가 뭐 저녁을 사다 뭐 그럼 사드리죠. 말을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그거를 한마디를 그냥 네. 쭉 못 아니야. 뽑아내시고. 아니, 그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그래요. 윤석열 파면하는 날 한번 손가락 얹어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파면하는 날이요? 네. 네. 그날 우리 제작진 제가 네. 제작진 뭐 사드리긴. 나 오세요. 네, 두 분 오세요. 네, 네. 어디든 멀리 있다가 합류하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이 이제 공생관계라고 예. 했잖아요. 사실 윤석열, 김건희는 무슨 약간 관계입니까? 둘도 약간 공생관계였던 것 같아요. 서로의 네. 어떤 이익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부관계라기보다는 약간 사업적 파트너 느낌이 강했다라는 그런 것 말씀이신 같아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부 사기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부 사기단 있잖아요. 네, 네, 네. 오늘도 뉴스에 네. 보니까 MBC에서 보도했던 네.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 네. 그 아, 예. 젤렌스키 그거 참 아내분이 이제 네. 방문하고 하면서 네, 삼부토건 관련 주가가 이야기. 네. 엄청 뛰어 올랐는데 그건 예. 주가가 급등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전형적인 어떤 주식 사기 비슷한 거였는데. 네. 맞아요. 주가 조작 사건의 네.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여주죠. 근데 네. 그게 이제 100억대 주포만 100억대고 나머지 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었을 텐데 이게 금감원에서 이미 네.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뭐 솔직히 한두 달이면 끝날 네. 거 6개월째 네. 조사하고 이제서야 지금 나왔다는 그 거 아닙니까?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한 측근으로 알려진 분 아니에요? 네. 아십니까? 모르죠. 다 측근이겠죠. 지금 뭐 다 앉아 있는 인사들 다 굉장히 그런 측근으로 사람들이잖아요. 알려진 분인데 네. 지난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네. 지금 왜 이 시점에 네. 이렇게 할까요? 그거 왜 저한테 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일단 네. 윤석열과 김건희의 파멸이 눈앞에 보이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것도 있고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야말로 굴욕에 가까운 네. 대접을 받고 네. 노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러면 삼부토건 이야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삼부토건이 꼽혔었고 삼부토건이 실체가 없는 회사였거든요. 이런 회사를 조개 껍데기 회사라고 합니다. 네. 이 주식 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내실은 없고 껍데기만 있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예. 해서 그걸로 사기를 쳐서 주가를 뻥 띄운 다음에 자기들을 팔고 나오는 수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 그 해병 멋쟁 해병이라는 네. 단톡방에서 이 3부 먼저 체크하고 삼부 라는 먼저 이야기가 체크하고. 나오는데 이종범인가? 네네 이종호 이종호. 죄송합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 이 사람 감옥 안 이종범이란 갔죠? 분은요. 네, 야구 선수잖아요. 바람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빨리 사과하세요. 사과합니다. 네. 이종호 씨 두 글자나 바람의 비슷해서. 아들이세요 그분은 이종호 씨. 이종범 씨를 아시네요, 그래도. 알죠. 왜냐면 저희 네. 아빠도 야구를 하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야구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아. 네. 룰도 모르죠. 늘 아예 몰라요. 네. 아. 저는 좀 심플한 거 좋아합니다. 아, 농구, 그래요? 축구 이런 거. 네. 아니 마라톤 거리를 15km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아니 마라톤은 뭐 그럴 수. 근데 아빠가 네. 야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네. 알아야 됩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아니죠. 네. 그 스트라이크가 몇 개 들어가면 아웃입니까? 3개죠. 오 대단하시네요. 쓰리 아웃이잖아요. 눈빛으로 압니다. 그 3개 있죠? 네네. 네, 그 이거. 볼은 몇 개? 볼은 한 6개쯤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맞습니다. 아니면 빨리 맞아요. 고쳐주세요. 그럼. 아니 6개 맞습니다. 네. 포볼이라잖아 포볼. 그건 처음 들어봐요. 아. 4개. 오윤혜 씨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 좋아요. 축구는 몇 골 들어가면 경기가 끝납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있잖아요, 5골. 그래요? 네. 5골. 축구는 20분 먼저 안에 넣으면 20분 끝나요. 안에 5골 들어가면 끝나죠. 아니에요. 홀드 죽을 때까지 게임이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죽잖아요. 이거 경기 끝날 때까지. 20분 안에 5골 들어가면 끝나요. 그래요? 네. 콜드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콜드 네. 게임이에요. 네. 그리고 오프사이드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사이드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전에 벗어난 네, 거. 네, 네. 네, 그런 그럼요. 느낌인 거죠. 사이드 확 벗어나면 오프사이드. 확 네. 오프사이드라 그러고. 네, 아니 아는데 좀 설명이 복잡하니까 네. 그런 건 넘어갑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이 이종호 이런 사람들 뭔가 지금 이 삼부토건 주가를 보니까 급등했을 때 5,500원인데 지금 918원으로 법정 관리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거래 정지 먹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시장의 근간을 흔들리는 범죄 물론이죠. 아니에요? 예.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엄하게 그런데 처벌해야 문제는 돼요. 주가 조작이라는 사건은 언제나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주가 조작이 자주 있죠. 그런데 그게 네. 거기 거론되는 인물들이
그 어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에 주포로 알려졌던 그 사람이 거론되는데 그분이 네. 또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굉장히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정부가 나서서 무슨 원희룡 당시에 네. 국토부 장관 저기 뭐 같이 우크라이나 이게 무슨 정부가 나서서 말이에요. 네. 이 어떤 사기 업체 주도했다는 게 그러니까 부부 사기단이라니까요. 고래 뭐예요? 고래 네. 고래 사기 고래 있잖아요. 대왕고래. 대왕고래도 그거 네. 지금 몇 천억 하고 네. 그런 거 하려고 대통령 됐나 봐요.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검은 돈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싶어가지고. 대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네. 대왕도 정말 대왕고래. 실패한 산업이죠. 실패한 그렇죠. 사업이죠. 우리 세금 피 같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낭비됐잖아요. 너무 어떤 수준들이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삼부토건이 물론 주가 조작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 부정적 커넥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단톡방 안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공익 제보자가 되신 그 변호사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공개했던 녹취록에 보면 김기현 변호사. 네,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또 공개했던 녹취록 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임성근 사단장을 해병대인데 포스타를 만들려고 했다, 자기네들이. 예. 그 맞아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2023년 그 이야기를 나눈 게 8월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선 군 대대적인 인사가 10월 달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엄 혹은 내란을 준비하면서 해병대도 자기네 밑으로 확실하게 넣으려는 작업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네. 3부 챙겨 뭐 이러니까 네. 어떤 분이 그랬죠 또 여당에 그 3부가 골프 골프 3부다. 삼부다. 참 대단한 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순간만 모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치 그런 않는 근데 사람 이게 이 기억해야 모양이 돼요.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정말 대통령이 나서고 막 국토부 장관이 가고 그런 회사 막 데리고 가고 네. 네. 그런 회사가 주가 붕 떴다가 패대기 쳐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100억, 몇백억을 이득을 받고 이게 누군가는 이제 손실을 받고. 그 개미 얘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 봤을 그럼요. 거거든요. 당연하죠. 이 주식이라는 게 내가 이득을 보려면 그걸 팔아서 누가 사줘야지 그럼요. 이득이잖아요. 네. 그럼 100%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이거 소문인데 김건희 여사 그 금감위원장인가요? 네. 아까 측근 윤 대통령의 네. 굉장한 측근인데 6개월 있다 지금 이렇게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뭐 하여튼 지금 이러는 이유가 윤 대통령이 지금 저기서 이제 저러고 있으니까 네. 이제 끝났다는 자기 살길 것도 찾는 있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불화설도 있었어요 최근.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수사는 이런 어떤 조사는 1개월이면 그럼요. 이걸 어떻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장재원 의원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10년 예. 10년 전에 있었던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네. 이게 2015년도에 동서대학교 부총장 시절에 있었던 네. 일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준강간 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10년 그러니까 만에 다시 또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2015년 11월에 총선을 앞두고 그 프로필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그 스태프들과 함께 뒤풀이를 가졌는데 네. 1차, 2차까지 이제 뒤풀이가 있었고 아. 그때 이 피해자인 여성분이 비서 자격으로 함께 했었는데 네. 그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그 다른 또 일행 한 명과 함께 셋이 그 호텔에 있는 바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술을 먹다가 이제 여성분이 이제 기억을 근데 잃었다고 이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네.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여성분은 주장을 하고 계시죠. 네. 주장이죠 아직.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여당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가 툭툭 나오잖아요. 네. 네. 경찰도 이제 슬슬 돌아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이게 네. 뭐냐면 이따 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철규 의원 아들 얘기도 네.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계속 서슬이 퍼렇다면 이렇게 새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네. 캐비넷이 열리면서 손절각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느낌이. 근데 그런데 저는 이 장재원이라는 전 국회의원인가요? 지금 국회의원인가요? 네. 아무튼 이 사람의 정치 행보가 되게 전 좀 재밌어요. 사실 그 대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나요? 네. 엄청 공격하면서 제가 청문회에서도 기억나거든요. 막 네.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법사위 소속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의 모든 민낯을 다 알고 있었는데 윤석열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갑자기 찐윤처럼 근데 바로 또 바뀌더라고요. 그거는 뭐 장재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태세전환. 국민의힘의 법사위 소속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를 그렇게 공격했던 살아온 사람들이 분들이죠. 그게 너무 나중에 신기해요. 다 친윤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세 전환이 다 빠른 친윤됐습니다, 게 다.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네. 주목할 건
장재현 의원도 옛날에 아들이 약간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많이 네. 그래도 많이 해요. 자주 네. 많이.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철규 의원도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저는 분명한 건 아이들 문제는 부모가 어쩔 수 없고 그걸 가지고 부모를 비난하는 건 뭐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런데 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아들이 가진 사고 방식들. 네. 우리 아버지가 뭐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사고 방식을 만든 건 분명히 비난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 부분이 비난받아야 될 이 부분이에요. 범죄의 죄질이 네. 너무 나쁜 게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하고 무면허로 음주를 해가지고 또 경찰관을 폭행하고 네. 그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이런 수법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자식의 범죄는 자식의 범죄고 아버지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 분명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아들의 자제들의 사고 방식 중에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심어준 게 그 아버지라면 그 네. 부분은 맹비난에도 비난받아 맞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아빠가 힘 있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라는 어떤 사고 방식이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닌가? 장재원 씨가 조국 사태 때 예.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 자녀에게 흠결이 있다면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정말 이런 희대의 명언을 남기고 본인의 자녀의 지금 이 사고들은 아니 입이 아파요. 이철규 의원도 마약 하면 안 된다라고 근절 캠페인에 또 나섰던 분이기도 근데 해요. 이게 정말 어떤 네. 이런 사람들이 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냐면 네. 사고 방식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저는 그 어떤 걸로 공통점을 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네. 네.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네. 뭐 법이고 뭐고 우리가 해석하면 돼. 이런 어떤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일관된.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도 모르죠.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을 하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짐작이 가는데 53일 동안 어쨌든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았다는 것도 안 막았다는 그러죠 주장은 네. 당연히 안 막았다 그러죠. 근데 네. 그걸 안 막았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에서- 민주당 의원의 자녀가 이런 일 했으면 53일이면 24시간 이내 이미 검찰에 다 도배됐을걸요 언론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분들이 이 법을 정말 법은 서민들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네. 봐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는 자녀들의 그 부모 그리고 부모 세대들조차도 그대로 사회적 계층, 높은 사회적 계층과 기득권, 권력, 돈 모든 거를 그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세대들이에요. 네, 뭐 이 얘기를 깊게 따지기 시작하면 뭐 역사 네. 이야기까지 가야 되고 그렇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권력을 바탕으로 높은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묻을 수 있다라는 게 그대로 그러니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게 자녀들에게도 아닌가, 물려줬겠죠. 그런 게 아닌가 방식을.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비위 행위에 대해서 부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네.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합리적인 그러니까 의심이죠. 그들이 아버지가 법 위에서 막 군림하고 하는 걸 봐서 그걸 배운 게 있지 않나. 네. 네.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엇나가는 어떤 서민들의 자제도 있고 막 다 있죠. 네. 있는데 그거랑 다른 거가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네. 어떻게든 막아줄 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사회적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가정 내 처벌이어가지고 아. 뭐 이렇게 잘못할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네, 아버님은 왜냐면 엄하셨구나. 엄했죠. 네.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네. 혼날 게 무서워서라도 참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비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럼 당연하죠. 비오는커녕 먼저 호적에서 떼실 걸요 저희 아빠도. 네. 이게 옛날에 그런 말 하죠. 빨개 벗겨서 쫓겨내버린다고. 네.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사회적 시스템이나 규범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그들에겐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약간 드라마에서 보는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노예시죠. 그 장재원 아들도 이런 범죄를 엄청 저지르고 나서 어머니?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발 좀 어떻게 좀 선처해달라고 막 빌고 자기가 대신 빌고 네.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헌재에서 결정된 사안도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거예요. 헌재에서 결정된 사안이면 네. 사법부에서 결정된 거고 이거는 이미 네.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자기네들이 옳다 그러다라고 또 다시 한번 재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권력은 세상 누구도 그들에게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하죠. 같아요. 최상목 대행도 정말로 그 국무위원들하고 수닥수닥해서 자기들끼리 좀 마음에 안 들면 헌법도
헌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그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근데 네. 헌법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뭐 보고 자란 보수에서, 자녀들은 네. 어디 가서 뭐 음주운전을 하든 신호위반을 하든 경찰한테 적발됐을 때 우리 아빠 누구야? 어. 막 이런 거.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아. 그럴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네. 혼쭐을 내줘야죠. 아까 진짜. 그 아빠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네. 그 네. 아빠는 왜 그러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가르친 것도 있지만 서민들 가정에서는 법에 걸리는 것보다 나한테 혼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쵸.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애가 맞아요. 나가서 네. 밖에 그 험악한 세상에 그 진짜 칼날보다 무서운 어떤 그 외부의 징계를 받는 건 내가 두드러 패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아빠들이 당연하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자제들이 이렇게 가끔 문제가 더 빈도가 많게 벌어지냐 하면 아빠는 너무나 너그러울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관심이 다 많지. 해결해주고 막. 네. 그러다 보면 애가 그러니까 그 부모랑 상관없는 자기의 비행은 정말 책임을 부모한테 물으면 안 되지만 네. 그것도 뭐 일반적으로 누가 잘못해서 애비가 뭐 이런 얘기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나 뭘 빼준다는 기대를 갖게 한 건 정말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네. 네.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하죠. 맞습니다. 두 분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구에 콜드 게임이 없다는데요? 아 이분은 또 추가 할머니 오셨네. 이거, 아유.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빨리 추가 진실을 할머니 알려줘봐. 오셨어. 이거 사람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20분 오윤혜 씨가 안에 이렇게 가벼이 5골 보인다. 넣으면 게임이 끝난대요. 그분이 네. 네. 오윤혜 씨 놀리려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여러분 빨리 정답을 알려주세요. 제 네이버에 물어보기 전에 구글에 물어보기 전에. 네. 아, 그래서 콜드 왜냐면 게임. 네. 다섯 골. 다섯 골 20분 안에 다섯 골.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참 진짜 거짓말도 진짜. 손발이 맞아야지. 아, 예. 이런 걸로 보면 윤석열, 김건희는 참 손발이 잘 맞았어 못될 짓 할 때. 정말. 우리는 축구 가지고 농담도 손발이 안 맞아서 못하는데. 축구는 네. 끝까지 가서 20골 들어가기 전까지 괜찮아요. 아 콜드 게임 없대요. 진짜 여러분 오프사이드는 뭐라고요? 알아요. 뭘? 선을 안 맞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렬로 와야 되는데 한 명 수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 네. 공격이 아니, 그런 거 아니. 비슷한 거죠. 최종 수비 라인을 공격수가 먼저 넘어가서 공을 받으면 안 되는 이 겁니다. 저는 축구를 네. 축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오프사이드 룰을 물어보면 거기가 대강 이렇게 선이 거지더라고요. 아, 아, 네. 대강. 네, 그럼 네. 저는 오늘부터 축구를 안 좋아하는 거. 오윤혜 씨는 그냥 좋아하는 분하고 네. 축구를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뭐 거기 그래 대강 거기 그 선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막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죠. 한일전 같은 거 월드컵 이런 거 A 챙겨보지. 매치만 보죠. A 매치요? 뭐 B 매치는 안 봅니다. 뭔 말이야? 아무튼 안 봐요. 네. 저도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가끔 B 매치는 없는 건가? 아, 저도 스포츠 때문에 가끔 네. 무실당하는데 네. 오윤혜 씨가 앞에 있으면 기가 살아요. 내가 그죠. 정말. 내가 많이 하는 것 네, 같아요. 아주 기가 살아요. 그냥 골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월드컵 이런 거 본다. 골만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오프사이드가 골을 넣어도 안 되는 그 거예요. 심판이 다 알려주잖아요. 삐 들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알면 되는 거지. 네. 아, 무슨 스포츠 제일 좋아하십니까? 왜? 저 농구요. 아. 농구 룰 어렵잖아요. 아 괜찮아요. 그냥 넣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빠르고 스피디하고 막판 몇 초에도 확 뒤집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아. 농구장 많이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중고등학교 농구 선 때. 중에 누굴 좋아하십니까? 마이클 조던이요. 야, 그래서 그 와중에 마이클 조던은 생각났네. 요새 가장 최고 스타가 누굽니까? MVP. 없을걸요? 아니 서장훈 씨라고 있어요.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상한데 네. 무릎팍도사 이런 데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허재의 시대라고 봐야죠. 어제 그 정도는 제가 알아요. 아세요? 저는 이제 국내 농구는 안 봅니다. 예. 여러분 너무하시네. 이 두 분은 진짜. 아유, 네. MVP는 지난해 MVP는 네. 네. 이종범 씨였어요. 무릎팍도사 아니고 그 서장훈님이 요즘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보살님. 네. 거기 이제 출연한 그분 아예 퇴직하셨죠. 아 그래요? 네. 네. 몰랐습니다. 네. 아 정말 여러분. 근데 어쨌든 오윤혜 씨가 말했지만 옆에서 이제 룰을 지킬 수 있게끔 해주는 또 심판이 있고 네. 스포츠가 스포츠로서 아름다울 맞아. 수 있는 이유는 룰이 있고 그 룰을 서로가 다 그렇습니다. 지킬 거라는 약속을 모두가 믿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룰을 무시하려는 자들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네. 룰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네, 예, 망가뜨리는 M장이 사람들. 스포츠로
룰 설명을 깔끔하게 끝내주시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아, 이 좋습니다. 방송 뭐 네.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